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몇 개의 선택을 하셨는지 세어보셨나요? 아마 수십, 어쩌면 수백 번일 거예요. 점심 뭐 먹을까 하는 작은 고민부터 인생의 큰 결정까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결정들 대부분이 사실 내 순수한 의지가 아니라 내 뇌가 파놓은 어떤 교묘한 함정의 결과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흥미로운 의사결정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진짜 황당하죠? 아니, 의사의 법조인의 미인까지 누가 봐도 정말 완벽한 조건들인데 마지막에 선택한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바로 본능이었던 거죠. 이게 그냥 웃고 넘길 농담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우린 정말 합리적인 존재일까? 우리 뇌 속에서는 대체 어떤 시스템들이 싸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진짜 나는 또 누굴까? 이런 생각의 함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과연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일까요? 오랫동안 경제학에서는 당연하지라고 답해왔어요. 인간은 아주 완벽하게 계산해서 자기 이익을 좇는 존재라고 말이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딱 나타나서 고개를 저은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현실 속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바로 이 흥미진진한 충돌에서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시작됐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해요. 표를 보시면 전통 경제학의 인간은 늘 한결같이 이성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행동 경제학이 발견한 진짜 우리 모습은 감정과 직관에 따라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그런 존재였던 거죠. 데니엘 카너먼이나 아모스 트버스키 같은 심리학자들이 바로 이걸 밝혀낸 거예요. 경제를 움직이는 건 어떤 냉철한 계산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우리 마음이라는 걸요. 아니, 그럼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걸까요? 그 답은요, 놀랍게도 우리 뇌 구조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머릿속에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 살면서 끊임없이 리모컨 쟁탈전을 벌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정말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두 개의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연못에 수련이 있는데 이게 매일 2대씩 커진대요. 이 수련이 연못 전체를 싹 다 덮는데 48일이 걸렸어요. 그렇다면 연못의 딱 절반을 덮는 데는 며칠이 걸렸을까요? 아마 지금 머릿속에 딱 하고 떠오르는 숫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혹시 24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맞죠? 바로 그게 우리 직감의 힘이에요. 엄청 빠르고 강력하죠. 근데 종종 풀린다는 게 문제예요. 정답은 바로 47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47일째에 딱 절반을 덮고 그 다음 날인 48일째에 2배로 확 늘어나서 연못 전체를 덮게 되는 거니까요. 방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충돌입니다. 에이, 당연히 24일이지 라고 소리친 게 바로 빠르고 직관적인 시스템 1이고요. 잠깐만 이거 계산을 좀 해봐야겠는데? 하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게 바로 느리고 신중한 시스템 2인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삶의 대부분은 저 빠르고 게으른 시스템 1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 1은요, 정말 무서운 게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선택을 막 조종해요. 에이, 설마 하시죠? 자, 이 실험 한번 보세요. 한 슈퍼마켓에서 배경음악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프랑스 음악이 나올 땐 프랑스 와인이 막 팔려나가고 독일 음악이 나올 땐 독일 와인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와인을 산 손님 중에 단 한 명도 음악 때문에 이걸 골랐어요 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점화 효과라는 거예요. 시스템 1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What you see is all there is. 번역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라는 뜻이죠. 이 단순 무식한 원칙 때문에 시스템 1은 정보가 부족해도 그냥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버려요. 이 복잡한 세상을 정말 위험할 정도로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또 다른 2명의 경쟁자를 소개해드릴게요.
한 명은 매 순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경험하는 나고요. 다른 한 명은 그 순간들을 자기 맘대로 편집해서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버리는 기억하는 나입니다. 이거 정말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이죠? 눈앞에 마시멜로를 지금 당장 먹고 싶어 하는 이 유혹이 바로 경험 자아의 외침이에요. 그리고 아니야, 좀만 참으면 하나 더 먹을 수 있어 라고 미래를 생각하는 게 바로 기억 자아의 힘인 거죠. 이 둘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무려 10년 뒤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렇게 두 명의 나가 살고 있는 셈이에요. 경험하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죠. 하지만 정작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운전석에는 기억하는 나가 떡하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 과거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꽉 잡고 있는 이 기억하는 나는요, 아주 제멋대로인 이야기꾼이에요. 경험이 하루였든 일주일이었든 그 길이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가장 강렬했던 순간, 그러니까 절정이랑 맨 마지막 결말만 딱 기억해뒀다가 그걸로 전체 경험을 평가해 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기억들은요, 사실 충실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아주 멋대로 편집된 영화 예고편에 더 가까운 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뇌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름의 방법, 바로 휴리스틱에 대해 알아볼게요. 생각해보세요. 매 순간 우리한테 쏟아지는 정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걸 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뇌가 일종의 생각의 지름길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물론 빠르고 편하죠. 하지만 때로는 아주 위험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생각의 지름길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예요. 트럭 운전사는 저 사람 목이 돌아갔네? 라는 아주 직관적인 판단을 내렸고 그걸 바로잡아주려고 했죠. 하지만 그 판단의 근거가 됐던 뒤집어 입은 옷이라는 핵심 정보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빠르고 쉬운 길이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휴리스틱이라는 건요, 생존을 위한 우리 뇌의 어쩔 수 없는 전략이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는 1초에 200만 바이트라는 정보 폭격을 받는데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건 고작 134바이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99.99%의 정보는 그냥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뇌 입장에서는 일일이 분석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대충 어림짐작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 과정에서 이 휴리스틱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죠. 정말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그 상식이라는 것조차 사실은 제대로 검증 한번 안 해본 수많은 생각의 지름길, 즉 편견의 덩어리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빠지는 마지막 함정, 바로 프레임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똑같은 사실도 내가 어떤 창문으로 내다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풍경이 되는 것과 같아요. 관점이 현실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버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뱀은 똑같은 뱀인데 나를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라는 프레임이 어머, 저 아기뱀이 날 보고 무서워하는구나 라는 프레임으로 바뀌는 순간 공포가 싹 사라진 거예요. 멍멍 짖는 개를 보고 저 개가 널 보고 무서워서 짖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도 똑같은 원리죠. 바로 이게 관점을 바꾸는 것, 즉 리프레이밍의 힘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아버지는 분명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했는데 외과 의사가 아들을 보고 자기 아들이라서 수술을 못하겠더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셨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도 모르게 외과 의사는 당연히 남자겠지라는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답은 그 의사가 바로 아이의 엄나였던 거죠. 이처럼 프레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각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뇌가 생각보다 얼마나 허술하고 또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충분히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럼 우린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이 함정들을 제대로 알고만 있다면 이걸 피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법으로 TTRU, 이 네 글자를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면 thought,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맞는지 따져보는 거죠.
thinking. 그런 다음 이게 진짜 맞나? 하고 일부러 의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rethinking. 마지막으로 더 나은 생각으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폭주하는 시스템 1의 브레이크를 걸고 잠자고 있던 현명한 시스템 2를 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해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이성이라는 작은 조랑말을 타고 인생을 멋지게 조정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감장이라는 거대한 코끼리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코끼리는 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오늘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